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튼살, 바로 이 튼살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을 정말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장품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튼살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보면 살이 튼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붙어 있어야 될 살이 늘어진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원인은 다양해요.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호르몬 변화가 생겼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튼살을 조직 검사를 해보면 그 튼살에 있는 그 진피층에 대부분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전부 다 깨져 있는 형상을 보고, 모양은 마치 흉터와 똑같은 조직적인 소견을 보입니다. 현재까지 튼살의 치료에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화장품을 비롯해서 박피라든지 고주파라든지 마이크로니들, 더마브레이전, PRP, 레이저도요. 308 엑시머, 532 KTP 롱펄스, 1064 엔디아그, 1410, 1450, 1540, 1550 어빙글라스. 이 말은 실제로 이 튼살의 치료가 정말 다양한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이 튼살에 대한 치료 방법에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제시를 하고 정말 잘 치료되는 하나를 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튼살은 그럼 언제 생기느냐? 갑작스럽게 살이 늘어나는 경우죠. 첫 번째가 여성분들 임신하셨을 때, 두 번째는 우리 성장할 때 보면 성장기에서, 세 번째 살이 너무 단기간 내 급격하게 찌는 경우에 보통 튼살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튼살은요, 어떤 원리냐? 표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피의 문제예요. 피부 안에 있는 진피가 쭉 당겨지다가 어느 순간 쩍 하고 안에서 늘어나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표피는 찢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탄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쭉 늘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풍선을 하나 불었어요. 풍선을 쫙 불다가 터지기 직전에 잘 보면 풍선 끝이 이렇게 쩍쩍쩍 갈라지는 부분이 있죠. 자,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풍선을 다시 바람을 빼면 그럼 그 풍선이 원래 풍선대로 모양이 돌아가나요? 아니죠. 약간 늘어져 있는 상태가 되죠. 용수철을 이렇게 있다가 쭉 늘어뜨렸어. 근데 그걸 가만히 두면 돌아와요? 이미 그 상태를 넘어섰죠. 비가역적 상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로 이미 진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피부가 한번 그 상태가 찢어진 거고, 그 찢어진 거를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절대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거죠. 튼살은 크게 붉은 튼살과 흰 튼살이 있어요. 이게 한번 보신 적 있을 건데요. 이 붉은 튼살은 뭐냐면 튼살이 처음 생기기 시작할 때 붉어지거든요. 자, 이때 피부가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찢어지기 시작하면서 피부색이 붉어지면서 자줏빛까지 색이 바뀌기도 하고, 피부가 좀 원래 어두우신 분들의 경우는 거기에 색소까지 들어와서 검게 바뀌는 현상도 생깁니다. 그리고 길이도 점점 길어지고 넓이도 넓어지는 현상이 생기죠. 즉, 튼살이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임산부들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 아기가 커가면서 배 아래쪽에 평소에 그렇게까지 늘려 본 적이 없던 피부가 점점 늘어지죠. 늘어지다가 피부도 버틸 만큼 버텨요. 버티다가 어느 시점 그 약한 부위가 축축 하고 찢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튼살들이 생길 때 붉은 튼살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청소년기 애들이 갑자기 성장할 때 그 튼살들이 보면 붉은 튼살의 경우에는 지금 막 진행한 튼살이기 때문에 비교적 치료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튼살이 이제 막 좀 오랫동안 두다 보면 색이 점점 바뀌면서 튼살이 색이 하얗게 바뀌는 시점이 오죠. 이때는 모든 그 진행도가 끝나고 일종의 큰 흉터로 남아있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드름 치료할 때,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도 똑같은 개념을 쓰는데요. 여드름이 생기고 나면 되게 붉은 자국이 오랫동안 남다가 그 붉은 자국이 사라지면서 푹 파이는 흉터가 생기는 거와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이때 치료는 어느 시기가 가장 적절하냐면 바로 붉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 시기를 사실 놓치게 되면 흰 튼살을 치료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데는 꽤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치료 비용도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전 세계의 많은 논문에서 이 튼살에 대한 연구와 결과들을 보고를 했어요. 화장품의 원료를 이용을 했을 때 이 튼살이 실제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전부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습력이라든지 피부 결이나 정돈 상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호전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이런 성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튼살에 작용을 해서 치료의 목적으로 이렇게 완화되는 개념, 좋아지는 개념으로는 조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게 바로 트레티노인입니다. 트레티노인은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원료입니다. 이 트레티노인을 비타민 A 유도체라고 하고 실제로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을 할 때는 주름 개선 목적으로 레티놀 또는 레티날을 이용을 해서 이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원료죠. 근데 그 다음 단계인 트레티노인은 레티노익산, 즉 레티노산이라고 하는 걸로 실질적으로 의약품에 사용을 하는 이유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반면에 다양한 부작용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튼살에 트레티노인을 사용을 했을 때 튼살이 많이 완화되더라 라고 하는 보고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튼살은 바로 붉은 튼살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 붉은 튼살에 사용을 했을 때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게 되고 진피의 세포외 기질 같은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진피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0.1%가 되는 농도의 제품을 보통 최소 8주 이상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오랫동안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많이 완화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데이터를 보면 아주 색이 짙거나 범위가 넓거나 길이가 긴 것보다 잔잔하게 이렇게 붉은 것들이 많이 생겨 있을 때 그 트레티노인을 치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스티바 A라고 하는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셔야 이 제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으시고요. 실제로 처음에 사용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자극감, 따가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처음에는 저농도로 시작을 해서 소량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적응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농도도 올리고 좀 더 사용량도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흰 튼살로 바뀌게 되면 이러한 노력도 사실 쉽지 않게 됩니다. 저희 피부과사들은 너무 이 사실을 잘 알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튼살에 대한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을 시도하고 레이저를 하고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치료를 꾸준하게 하는 분들에 한해서 결과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만큼 많은 노력이 있어야 그 치료가 가능한 게 흰 튼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튼살에 대한 치료를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이용을 해서 튼살을 좀 더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쭉 있어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 온 거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튼살은 진피의 문제죠. 진피가 찢어진 현상이고요. 화장품을 우리가 발랐을 때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피부 표피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상당히 이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유효 성분들이 진피 내에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함량과 그 다음에 양도 월등하게 높아져야 된다는 부분도 간과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이용해서 튼살을 치료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화장품을 이용해서 지금 생겨있는 튼살이 좀 더 진행하지 않게 막아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중요한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능사 화장품에 튼살의 불금증을 옅게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화장품이라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병명이 화장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저는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병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이런 기준들이 모호해진다는 점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보통 이 화장품은 우리가 치료의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되게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튼살이에요. 그렇지만 튼살의 불금증을 완화시켜준다는 개념의 의미는 역시 타겟을 붉은 튼살을 타겟으로 했다는 것을 말하고 그때 잘 관리해주면 그나마 이 붉은 부분들이 좀 옅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튼살이 더 진행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되기 시작을 하면요, 제가 튼살을 치료하면서 홈케어 목적으로 이 제품을 권하거나 튼살이 좀 덜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목적 또는 우리가 초기에 그 증상들이 생겼을 때 치료하기는 좀 더 애매하고 우선 화장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증상이 더 진행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용도로 보조요법으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튼살이 있으신 분들한테 지금 화장품을 저는 사용을 많이 잘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부분은 피부 장벽도 무너져 있고 염증 반응도 있고 실제로 다양한 피부의 상태가 지금 변화된 환경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에다가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것보다 이런 오일이나 크림과 같은 제형을 가지고 마사지를 원활하게 하다 보면 거기에 되게 그 장력이 뭉쳐 있는 것들이 서로가 좀 풀어지면서 균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되게 이런 튼살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께서 당장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시중에 튼살로 나와 있는 제품들, 로션이나 크림이나 오일, 특히 요즘에는 오일 성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발라주면 피부 표면에 오일이나 크림 성분들이 붙으면서 좀 더 그 찢어지는 힘을 약간은 분산시켜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하지 않게끔 잡아주는 개념으로는 이런 로션과 크림, 오일을 사용하는 거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거를 치료 목적으로 완전히 좋아질 거야, 이거 사라질 거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붉은 튼살을 치료하는 시간을 오히려 놓쳐버리는 시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붉음증이 있는 튼살을 좀 더 쉽게 해결하려면 우선은 아까 얘기했던 트레티노인과 같은 성분들을 꾸준하게 발라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튼살이 더 진행하지 않고 일부 좀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치료도 좋아요, 이 치료도 좋아요, 이 치료도 좋아요, 다들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풍부한 경험과 치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만이 튼살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바랍니다.